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이에요. 요즘에 이혼들 많이 하시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었나요? 과거 세대는 이혼을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없었던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았던 이혼이 지금 왜 이렇게 흔한 일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혹자는 과거에는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이제 길바닥에 나와서 굶어 죽어야 되니까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살아서 이혼을 안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제 1순위의 원인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요즘에 이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똑똑해지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은 분야의 많은 양의 지식을 많이 축적을 해서 내 안에 쌓아놓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식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나의 주장은 굉장히 갈수록 강해져요. 나의 주장이 강해진다는 것은 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너의 주장을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운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표현은 대화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대화가 아니고요. 나는 혼자 내 주장을 하고 있고 내가 주장하다가 입이 아프니까 좀 쉬고 자 이제 너 얘기해봐 하면 상대가 얘기하죠. 상대는 상대의 주장을 펼치죠. 상대의 주장을 펼칠 때 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다음에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상대가 얘기가 대충 끝났어요. 너 말 다 했냐? 자 이제 내가 또 한번 얘기해볼게 하고 내가 떠들죠. 나의 주장을 또 쫙 펼쳐요. 상대는 나와 똑같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 내가 다음에 또 무슨 주장을 해야지 하고 자기가 할 이야기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것은 이제 결국 뭐예요?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서로 순서대로 내가 한번 떠들어대고 또 네가 한번 떠들어대고 서로 같이 이제 앉아서 그냥 차례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 이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는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한다는 말의 뜻은 내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나의 분별을 다 내려놓고 상대가 하는 말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싹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정리해서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각자 앉아서 각자 떠들기예요. 대화가 아니라.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용납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많이 배운 엄청나게 똑똑해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과거에는 뭐죠? 과거에는 뭐 많이 안 배웠잖아요. 일단 지식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그냥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 않는 두 사람은 둘이 같이 생활해도 크게 부딪힌 일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서로 맞추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전 세대에서 이혼이 왜 별로 안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이혼은 뭐예요? 역시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결혼을 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뭐 이 결과는요 불보듯 뻔한 거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냐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막 살림 차리고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잘 보여야지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어요. 내가 내 걸 싹 접어놓고 상대 걸 들어주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란 게 무슨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은 옛날에 우리가 다 무식했을 때 하는 전쟁이고 지금의 전쟁은 새치의 혀로 하는 전쟁이죠. 말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말싸움이라고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상대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나도 역시 그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싸우다 보면 서로의 기운이 갈수록 상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영혼의 상처도 많이 받고, 영혼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이것은 회복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기운이 다운이 되면 밖에 나가서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한다고 치죠. 식당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평상시에는 손님이 뭐 한 30명 왔다 갔다 하는 가게라고 쳐요. 뭐 30명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제 아저씨랑 집에 들어가서 싸워요. 싸우고 이제 다음날 가서 이제 가게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손님이 20명 와요. 손님이 줄어요. 내가 영혼의 질량이 다운됐기 때문에 싸워서 상처를 받고 두드려 맞고 멍이 들어가지고 기운이 훅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오던 손님이 갑자기 줄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또 뭐 하다가 밥 먹다 같이 싸웠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가게에 앉아있으면 손님이 10명밖에 안 와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말싸움을 하고 살면 이렇게 인생이 나중에 다 어려워져요. 기운이 서로 상해서. 이게 기운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상대가 나한테 쏟아내는 말로 인해서 내 영혼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회복도 더디고요. 이 결과는 바로 나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나와요. 결과치가. 이러면 뭐예요?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나의 새치의 혀로 상대방을 매일 두드려 패가지고 기운을 다운시켜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되게끔 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의 어마어마한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싸우고 할 때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잠정적으로나마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 같이 지내면은 둘 다 죽어요. 나중에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잠정 분리. 둘째는 영원히 분리. 이게 둘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 상대방을 내가 정말 가슴 깊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 또 네 번째는 둘 다 같이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의미이고 내가 내 앞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맞는 것이고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나의 모자람을 갖추어서 관계 자체를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관계를 하든가. 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열받으면 바로 분리를 해버리죠. 자,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상극을 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같이 계속 붙어 있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생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둘 중에 하나도 실력이 모자라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상생도 아니고 상극도 아닌 그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 보니 다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다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해버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부부의 관계라는 그것을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어떤 그 부부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거를 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관계 속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가다가 서로 뭔가 이것저것 안 맞아서 관계가 실패를 하게 되고 분리를 할 상황까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잘못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쟤가 잘못했다. 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예 몰라. 난 내 잘못은 아예 없고 내 거 치워놓고 상대 거 보니까 상대편은 잘못한 게 물론 많죠. 상대도 모자란 사람이고 나도 모자란 사람인데 상대편이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당연히 잘못한 게 많겠죠. 그러나 내 잘못을 제쳐놓고 상대의 잘못만 빠지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분해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너 따위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혼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서 같이 꾸려나가던 관계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3대7이 됐든 5대5가 됐든 각자의 잘못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건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따지면서 관계를 내가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는
이제 속이 후련하겠죠, 일단. 그리고 살다 보니 또 누가 나한테 와서 잘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홀딱 또 넘어가서 또 재혼을 하겠죠? 재혼을 해서 사는데 나의 생각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살 때하고 재혼해서 이 남자랑 살 때랑은 나는 똑같아요.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내 잘못을 반성을 하고 내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또 누군가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요. 왜? 첫 번째 관계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이월이 돼갖고 이제 더 큰 뭉치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공부시키려면 어때요? 더 좋은 사람이 오겠어요? 더 나쁜 사람이 오겠어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이 나한테 인연 지어져 갖고 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눈에 뭐가 씌니까 잘 안 보이죠. 그냥 다 좋을 줄 알죠. 조금 살다 보면 역시 첫 번째 경우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생겨요. 당연히 나는 견딜 수 없겠죠? 그럼 또 때려쳐요.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산다고 또 때려쳐요. 또 같은 방식의 분리를 내가 감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반성을 또 안 해. 내 잘못이 그 안에 분명히 다 있는데 찾아볼 생각을 않고 나는 또 왔다 갔다 하다 보고 외롭다 보니 또 누가 잘해주니까 톨딱해서 세 번째 남자를 만났다고 치는데 이 세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와요.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고 성질도 아주 안 좋은. 왜냐면 내가 첫 번째 관계와 두 번째 관계 안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제 이만큼 쌓여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넘어왔잖아요. 요거를 한꺼번에 다 요 관계 안에서 한꺼번에 다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을 나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나는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살다 보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게. 차라리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사람이 훨씬 나았던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도 이혼하고 세 번도 이혼하는 거예요. 왜? 바른 방법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뭐 어디 나가도 팔리지도 않으니 재혼도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최악의 대상을 만나서 이제 격리도 못하고 지속하기도 힘들고 정말 고생스럽게 살다가 인생이 다 망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될 상황까지 되었다면 정말 이걸 바르게 분석을 해서 바른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더라도. 또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을 내가 감행을 하기 전에 내가 이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이혼을 하더라도 말이죠. 특히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명분이 내가 나조차고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상대방한테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를 따져보고 이것은 상대한테 우선 최선이다. 내 입장을 일단 빼야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이혼은 반드시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저렇게 진행이 돼갖고 나중에 반드시 내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 관계 속으로 둘이 같이 약속을 해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내가 10년을 살다가 이혼을 했으면 10년 동안 우리는 이 관계를 잘 꾸려나가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잘 살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이것을 망쳤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내 앞에 상대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니고 좀 더 훌륭한 누군가를 만났으면은 정말 훨씬 더 훌륭한 보람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사람을 나하고 엮어가서 내가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한테서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갖고 어디 가면 이제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는.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 대한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상대를 시간 낭비를 시키고 고생을 시켰구나라는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통감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분리를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않고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내가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은 분명히 나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멋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롭게 잘 만났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는요 정말 바르게 헤어져야 돼요. 바르게 헤어지지 않고
만날 때도 내 맘대로, 분리할 때도 내 맘대로 하면은 나중에 정말 내가 큰 코 다쳐요. 왜? 상대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상대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잘 없어요. 몰라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내가 상대한테 피해를 줬어? 내가 피해 입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반반씩의 서로에 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이거를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의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정말 누가 누구를 품을 수 없는, 그래서 상생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싸우면서 같이 붙어있기보다는 일정 기간이라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서로의 그 모자란 점을 한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반성을 하고 좀 고치고 해서 다시 면접을 다시 봐서 우리가 향후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유지를 시킬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내지 길면 2년 정도를 분리를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분리가 아니고요. 물론 이혼은 아니죠.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0.1%도 간섭하지 않은 그런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와 똑같은 분리를 6개월에서 2년 동안 일단은 해서 그 사이 동안은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살고 지난 날도 돌이켜보고 반성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모자람도 같이 가는 시간을 서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둘 다 노력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은 지속되면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노력을 하고 하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았다. 뭐 내가 뭐가 잘못한 건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러고 살고 있는 상대라면은 내가 내 반성을 한 입장에서 내가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을 고쳐서라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을 떠리키고 갈 것인지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결정하는 거는 나한테 데미지가 오지 않아요. 왜? 내가 노력을 한 후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라는 것도 이러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를 다 지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이혼을 해야 바른 이혼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바르지 않은 이혼을 했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서 차후에는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